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호입니다. 자, 방합성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명반응, 암반응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광합성 관련된 실험, 그리고 우리 실전 트레이닝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수능 개념인데 문제의 양이 좀 많네요. 하지만 문제 풀면서 또 개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암반응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암반응 한 번 더 복습인데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거 있죠? 78페이지 암반응 회로 나오죠. 그거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고 여기에 뭐고 아예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지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생각해낼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CO2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여기 루비스코스였죠. 루비스코 효소 RUBP 6개의 RUBP가 12개의 PGA 즉 3PG 3개 P죠. 3개 P죠. 네. 그리고 나서 다 P죠. 네. 12개의 DPG 다 PG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3개 PG 3개 펴. 네. 그래서 그리고 G3P 그리고 3개 펴. 네, 좋습니다. 그래서 G3P 12개. 그래서 이때 2개의 G3P가 나와서 하나의 포도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RUBP가 재생이 되는 거죠. 이때는 몇 개? 그렇죠. 10개의 네, G3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몇 개의 ATP가 들어가고 몇 개의 NADPH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완벽하게 78페이지의 이 켈빈 회로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이번엔 삼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자, 삼각형으로 문제야, 문제. 자, 문제.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 게 있어.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이 꼭지점에 있는 물질은 뭐 수능에서는 제시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요건 뭘까? 요건 뭘까? 그쵸.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도 중요해. 시계 방향으로 할게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줄게요. 회로를. 네. 회로가 동그라미나 네모만 있는 게 아니라 세모도 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이거 RUBP죠. RUBP가 CO2 들어가서 PGA, 3PG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TP 들어가고 그 다음에 NADPH. 일단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는 생략할게요. 네, 생략하고 그냥 들어가고 하는 물질들만 나오는 물질들만 표시할게요. 그럼 여긴 G3P 이렇게 되겠죠? 3PG에서 G3P.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 됐죠? G3P 나와서 이제 당 합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ATP 해서 이제 RUP 재생되고. 되셨죠? 네, 이런 게 빠르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캐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수능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하는 거니까 수능 특강 가서 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완벽해 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76페이지 좀 잠깐 보실래요? 76페이지에 광합성 관련 실험이 있습니다. 광합성 관련 실험. 그 탐법불에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 있어요. helping 헬몬트, 프리스톨리, 엥겐호우스 이런 실험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전 실험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 다음 엥겔만 실험 좀 잠깐 볼게요. 탐법불의 4번에 엥겔만 실험 좀 볼게요. 엥겔만. 자, 엥겔만 실험은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핵함이라는 녹조류죠. 녹조류예요. 카카잔 AB 육상식물하고 똑같은 녹조류 핵함에다가 호기성 세균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프리즘으로 빛을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이 호기성 세균이 우와 신난다 하고 요렇게 이건 뭐야 립처럼 생겼네 립
자, 이렇게 모여들더라 이 얘기야. 여기 이렇게 모여들더라 이거야. 가만히 보니까 호기성 세균들이 여기에 많이 모인 까닭은 여기 청자색광과 적색광이 비친 곳이에요. 자, 적색광과 청자색광이 모인 곳에 왜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모였냐면 이 빛을 식물이 가장 잘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하더라 이 얘기야. 어차피 녹색은 잘 안 흡수해요. 녹색이니까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녹색으로 보이는 건 녹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색광과 청자색광을 가장 잘 흡수해서 물의 광분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져? 빛을 흡수해서 물의 광분해 일어나면 산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게 호기성 세균이니까 호기성 세균들이 여기에 잔뜩 모여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엥겔만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제 힐의 실험이 나와요. 힐의 실험. 자, 광합성 관련 실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힐의 실험. 자, 이 힐이라는 사람 성이 뭘까? 힐일까? 하이힐일까? 네,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힐의 실험은요. 여기다가 엽록체 추출액에 넣었어요. 그리고 뭘 넣냐면은 여기다가 옥살산철 3을 넣었어요. 3. 옥살산철 3를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밀봉을 했어요. 밀봉하고 여기다가 이제 공기도 다 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을 비췄어. 자, 빛을 비췄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옥살산철 2가 되더라 이거. 그리고 여기 산소가 채워지더라 이거야. 와우, 서프라이즈. 자, 이 힐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거기 76페이지 본문을 잘 보세요. 1, 2, 3, 4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서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O2가 발생했어. 산소가 발생했어. 산소, O2. 그러면 광합성에는 CO2하고 H2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 알았는데 CO2하고 H2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는데 여기 공기가 없어. CO2가 없어. 근데 O2가 나왔어. 여기서 O2가 나왔어. 아, 그럼 물로부터 그래 됐구나. 생각할 수 있죠. 1번이에요. 2번 옥살산철 얘가 얘 됐다는 얘기는 뭐죠? Fe3가가 Fe2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환원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 됐다는 얘기 환원됐다는 얘기입니다. 환원. 아, 그러면 이 광합성 과정에서 이 엽록체 안에는 이 환원, 즉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이 있겠구나. 아, 빛을 받으면서 전자가 나오고 그걸 받아주는 물질이 있겠구나. 그래서 NADP 뿌리 NADPH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명반응 과정을 알아낸 실험인데 물의 광분해를 알아낸 실험이에요. 물의 광분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빛을 비추면 이 엽록체에 있는 액체에 있는 물이 으악 하고 분해되면서 이 전자는 얘가 받아서 얘가 된 거고 산소는 나온 거죠. 이렇게 O2가 돼서. 됐어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작용, 그다음에 4번에다가 별표 치시면 되겠네요. 동글뱅이 4번. 자, 1번 힐의 실험에서 동글뱅이 4번에다 별표 치세요. 바로 요것을 찾아냈다. 이런 물질이 있구나. 전자 수용체가 있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루벤의 실험 있죠. 루벤의 실험. 루벤의 실험은 산소의 유래를 알아본 실험이에요. 산소의 유래. 자, 여기 클로렐라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녹조류예요. 그죠? 그냥 얘한테 뭘 줬냐면요. CO2하고 H2O를 공급해 줬어요. 당연히 광합성할 때 CO2하고 H2가 필요하다는 건지 알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광합성 결과 산소가 나오잖아. 이 산소가 나올 때 그 산소는 CO2로부터 유래됐을까, H2로부터 유래됐을까? 그걸 이제 알아보고자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루벤의 실험을 통해서 O2의 유래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CO2 전체 CO2 중에 C18O2를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16호잖아요. 네, 18호는 이제 동위운소입니다. 동위운소. 네, 요거 입힌 거, 요거하고
그죠? 보통 일반적인 산소, 그다음에 동위원소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의 얘를 about 전체 CO2 중에 18O2를 입힌 그 CO2를 about 한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물도 마찬가지야. H2O 중에서 정상적인 물 분자들 중에서 물 중에 이제 18O, H2 18O로 입힌 그렇게 표시한 물이 몇 프로? about 한 6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 중에서 알겠죠? 물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산소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산소가 이제 자, 그 산소들 중에서 얘의 비율은 정상적인 16O2가 아니라 18O2의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를 측정해 봤더니 60% 정도 나오더래. 60%. 즉 얘가 아니라 얘를 표지한 비율이 일치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CO2로부터 산소가 유래한 게 아니라 H2O로부터 유래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들의 교재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H2O하고 CO2가 있는데 여기다가 18호를 저기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H2O하고 CO2에서 여기다가 방사성 그냥 동위원소죠. 동위원소를 입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H2O 여기는 그냥 CO2, 여기는 18O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O고요. 여기는 18O예요. 알겠어요? 18O. 자,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여기 이제 산소가 나왔는데 어떤 산소일까? 봤더니 그쵸? 여기는 이산소가 되고 여기는 그냥 O2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거죠. 물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던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루벤의 실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슨의 실험이 있어요. 벤슨의 실험. 자, 벤슨의 실험은 명반응과 안반응의 존재를 알아본 실험이에요. 명반응과 안반응의 존재를 알아본 실험이에요. 자, 여기는 어둡고요. 밝고 어두워요. 이런 조건이야. CO2는 있고 없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화분에 있는 식물을요. 암실에다 뒀었어요. 암실에 둔 상태에서 이런 조건으로 옮겼어. 그럼 광합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상태에서 CO2가 없는 그런 조건, 빛은 있는데 CO2가 없는 조건에 뒀어. 역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의 광합성은 뭐냐면 포도당 생성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당 생성량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건으로 어둡고 CO2가 있는 조건으로 옮겼어. 빛은 없고 CO2가 있는 조건으로 옮겼더니 잠깐 광합성이 생겼다가 이렇게 돼. 광합성 했다가 마는 거야. 즉 포도당을 이만큼 생성하더라 이 얘기야. 좌간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거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어둡고 CO2 있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앞에는 어두웠던 상태에서 계속 있었던 거고요. 이 앞에서는 밝았다는 얘기죠. 밝을 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필요한 반응이 있겠고 빛은 필요 없지만 포도당을 생성하는 반응이 있겠구나. 그래서 명반응, 안반응의 존재를 밝혔고 명반응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되셨죠? 네, 그래서 벤슨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건이죠. 어둡고 CO2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죠. 즉 포도당 생성 안 되다가 이렇게 된다. 이거 무슨 뜻이죠? 그쵸? 빛도 있고 CO2도 있을 때야. 빛도 있고 CO2도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무슨 조건일까요? 이때는 무슨 조건일까? 이때는 무슨 조건? 그렇죠. 포도당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포도당이 생성된다는 얘기가 CO2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CO2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빛은 없는 거야. 즉 어둡고 CO2 있는 조건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맨 밑에 있는 그래프 있죠? 7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래프 벤슨의 실험에서 그림 맨 밑에 있는 그림에다가 요거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요거 그래프에 요거 되셨어요? 어둡고 CO2 있을 때 어둡고
CO2 있을 때 요런 다음에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뭘 아느냐? 요 밝을 때 명반응에서 ATP하고 NADPH 이런 거 만들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 요 시점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 물의 광분해 일어나고 광인산화, 비순환 쪽, 순환 쪽 광인산화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요때. 그죠? 그래서 ATP, NADPH 만들고 O2도 발생하죠. 요때. 자, 그리고 만든 ATP와 NADPH를 이제 어두우니까 계속 못 만들고 만들어 놨던 걸 포도당 생성, 즉 CO2 환원시키는데, 즉 켈빈회로 하는데, 켈빈회로를 통해서 포도당 만드는데 쓴 거예요. 얘네들이 다 쓰이면은 더 이상 포도당 생성량은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 만들어 놨던 ATP하고 NADPH를 가지고 포도당을 좀 만들고 더 이상 이제 포당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수능 개념 그리고 이어지는 수능 특강에서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연히 남아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야. 왜? 수능은 시험지를 딱 봤을 때 개념이 생각 안 난다든가 헷갈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선명하게 나야 돼. 정확하게 나야 돼.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각인시키는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80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교재 80페이지 1번인데요. 문제의 수가 많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들 제가 풀어드릴 텐데 물론 여러분들은 안 풀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들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Are you ready now? Yes, sir. Ready? Action. 좋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자, 그림 가가 나왔습니다. 요 광합성 과정. 명반응 됐죠? 물의 광분에서 산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NADP뿔이 환원돼서 최종 전자수용체로 NADPH 만들어지고 광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 만들어집니다. ATP는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 다 만듭니다. NADPH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쓰이냐면 켈빈회로, 암반응, 스트로마이스라는 켈빈회로에서 CO2를 가지고 포당 만드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엽록소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 범위를 나타냈어요. 자,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녹색은 그냥 지나쳐요. 여러분들 녹색, 이게 녹색, 엽록소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얘가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가서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내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빛을 투과했을 때, 빛을 투과해서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이 녹색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는 녹색을 이용 안 하고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이게 녹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녹색을 쓰지 않고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많이 쓰네. 여기가 이제 적색 쪽이고 이거 보라색 쪽이니까 여긴 청자색광, 여긴 적색광. 이쪽은 많이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흡수해서 엽록소가 많이 흡수해서 많이 광합성에 이용하는, 명반응에 이용하는 빛입니다. 기억. 명반응 속도가 증가하면 여기서 이게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시간당 많이 만들어진다. CO2의 환원 속도 밑줄 쫙. CO2의 환원이 이거예요. CO2의 환원이 바로 이겁니다. 암 반응입니다. 되셨어요? 즉 암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니까 맞고요. 이은 나에서 엽록소를 투과한 파장의 빛은 암 반응에서 CO2를 고정하는 데 사용된다. 요거요? 투과한 빛은 이용되지 않고 흡수한 빛이 이용되는 거죠. 이 흡수한 빛. 엽록소가 흡수한 걸로 전자가 으아시단다 하고 전자가 나가면서 광합성 하는데 이용되는 겁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명반응에서 ATP하고 NADPH, 즉 명반응이 어디서 잘 일어난다고? 어떤 비도에너지를 가장 잘 흡수한다고? 이쪽이죠. 됐죠? 네, 맞습니다. 디귿. 2번, 명반응의 전자 전달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관계 2와 관계 1이 관여하고 NADPH까지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비순환적 광인산화. 뭐라고?
비순환적 광이산화. 물의 광분의 결과 뭐가 만들어져? 산소. 그 다음에 이 사이토크롬 지나면서 전자전달계 지나면서 뭐가 만들어져? ATP. 됐죠? 기억 이 반응에서 물의 광분의 결과 산소가 발생합니다. 명심해. 산소는 물의 광분의 결과 나온다. 그다음에 니은 이동된 전자는 그렇죠. 전자가 우와 신난다 하고 가서 얘가 전자 최종 수용체가 돼서 얘가 만들어지죠. 그림에 제시된 효소는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 동그라미 치세요. 산화환원 반응. 이게 바로 전자 전달 반응. 전자를 잃으면 산화, 받으면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좋습니다. 네. 밀당하네. 좋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 전달 반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 잘 보셔야 돼. 3번. 요런 거 잘 보셔야 돼. 요런 거. 자, 실험인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알아본 실험인데요. 자, 틸라코이드죠. 엽록체에서 분리한 pH 7인 틸라코이드를 자,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자, 이게 틸라코이드야. 이게 pH 4고 여기 pH 7이야. 자, 누가 수소연이 많죠? pH가 낮은 게 수소연이 많아. 그래서 확산돼서 들어가요. 우와, 시다다! 하고 이제 여기 수소연이 이제 많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pH 4가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 pH 4인 틸라코이드를 팔에다 넣었어. 자, 수소연이 누가 많죠? 여기가 더 많죠. 여기보다. 그럼 나오죠. 우와, 시다다! 하고 나오는데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때 어딜 통해서 나온다고요? 틸라코이드를 찍찍 누르면 물총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지. 찍찍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나와요. 그때 ATP가 합성돼. 어때? ATP가 합성되었다. 미줄 쫙 되셨어요? 네. 그래서 pH 4가 된 녀석을 pH 8에다 넣었더니 이렇게 그쵸? 여기서 ATP하고 얘가 합체 도킹해서 ATP가 합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ATP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팎의 pH 차이가 있으면 즉 수소연 농도 차이가 있으면 ATP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단 어떨 때 안쪽이 수소연이 많을 때 틸라코이드 내부가 바깥쪽보다 수소연이 많을 때 나오면서 ATP 합성요소를 통해 촉진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에가 많을 때, 즉 안쪽이 pH가 낮을 때 명심하세요. 기억, 나에서 pH 4인 완충용액으로부터 틸라코이드 안으로 수소연이 이동한다. 나에서 난나나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같아질 때까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안으로 수소연이 들어가서 같아지게 되는 거죠. 네.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에 다해서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수소연의 기울 어디 농도 기울기 틸라코이드 막 요걸 기준으로 안팎의 농도 기울기가 생겼죠? 농도 차가 생겼죠? 네. 그다음에 디귿 라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랄라라 산소가 발생하려면은 안녕 O2. 자, 이 산소가 발생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요. 물에 광분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얘가 으악 하고 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지 산소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의 광분해. 즉 빛이 있어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암실에서 실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암실에서. 그래서 산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명반응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개념을 탄탄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탄탄하게 했고 반복해줘서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 아시죠? 미토콘드리아 막에서는 요거에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즉 얘가 산소예요, 산소.
2분의 1 O2. 그죠?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일로 물이 되는 거야. 여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예요, 산소. 그럼 이 막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아니니까 아, 세포호흡이 아니겠구나. 산화적 인산화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물이 분해되는 과정 광합성이고 광합성인데 물이 분해될 때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서 분해된다고 했죠. 알겠죠? 스트로마 쪽이 아니라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서 분해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게 틸라코이드. 됐어요? 틸라코이드 안쪽에서 우와! 하고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 나와서 이제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어디야? 관계 2. P680 관계 2에 딱 전자 주면은 전자 튀어나와서 우와! 전자 수용체에서 그다음에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합체, 플라스토시아닌, 그다음에 관계 1. 그렇죠? P700 관계 1으로 와서 얘를 또 환원시켜주고 또 빛을 받으면 우아시다다 나가서 페라독신 그다음에 NADP4 환원 요소에 의해서 NADP4이 NADPH가 된다. 이쪽은 또 스트로마 쪽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는 스트로마 로마야 로마 스트로마 나는 틸라코이드. 자, 영어로 되겠네요. 어쨌든 TH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틸라코이드 내부. 자, 그럼 문제 다 풀었어요. 기억 안 반응해서 한 분자의 포도당 합성이 필요한 니은 분자의 개수는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안 반응해서 자, 우리 물 한 분자 여러분들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질 때 6개의 CO2 됐죠? 6개의 CO2가 들어가고 12개의 ATP 12개의 NADPH 그다음에 6개의 ATP 해서 한 분자에 C6H12O6 자, 이게 켈빈으로였어요. 이게 머릿속에 팍팍 와야 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디귿은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전자 전달기의 최종 전자 수용체대. 이거는 전자 수용체가 아니라 전자를 주고 물이 전자를 공유해주고 나서 생긴 물질이죠. 얘가 전자 최종 수용체는 어디냐면 산소가 전자 최종 수용체로 작용하는 건 미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근데 여긴 틸라코이드 막이기 때문에 최종 전자 수용체 아니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수소연의 농도는 수소연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막 들어옵니다. 수소연이 능동수용돼. 전자가 계속 전달되면서. 그럼 수소연이 많아져. 아우 좁아라! 여기가 pH가 그럼 낮아진다는 얘기죠. 나가 더 낮습니다. 수소연 농도니까 여기가 더 크죠. 디귿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5번 가에서 ATP가 생성된다. 그렇죠? 이거 비순환적 광인산화. 지워야죠.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진행되네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다 문제를 곱씹어 보셔야 돼. 물고 뜯고 해 보셔야 돼. 기출 문제든 EBS 연계 교재 문제든 완벽하게 물고 뜯는 건 이런 거 다 지우시라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푸시란 말이에요. 그럼 물이 그렇죠. 관계 2 전자 나와서 전자 전달계 이때 ATP 만들어지죠. 네, 전자 전달되면서 수소연의 능동성 생겨서 수소연의 농도차 만들어서 ATP를 만드는 거고, 그죠? 화학 삼투적 인산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는 NADPH의 전자가 저장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죠. 이거 다 엽록소 A야. 디귿 P700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틸라코이드 막이 존재합니다. 맞고요. 6번 들어가겠습니다. 광합성의 명반응 과정. 자, 명반응 과정이니까 이거 이쪽은 뭐야? 다시 이쪽은 뭐야? 이쪽은 뭐야? 비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물에서 이제 관계 2로 간다는 얘기예요.
2,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 1, 그 다음에 NADPH. 됐죠? 그 다음에 원에서 순환적 광이산화. 됐죠? 기억, 순환적 광이산화 과정에서는, 그쵸? 이 과정에서는 ATP만 생기니까 맞고요. 명반응에 생성되는 NADPH와 산소의 비는 딱 보시면 2분의 1일 때 하나가 생기잖아요. 전자 2개 내놓으면 전자 2개 받아서 하나의 NADPH 생기고요. 됐죠? 물 한 분자가 분해되면서 전자 2개 내놓으면. 그래서 얘 한 분자 분해될 때 얘 하나 생기면서 2분의 1 O2니까 얘하고 얘의 비는 그쵸? 2대 1 맞습니다. 디귿. 안 반응해서 RUBP가 PGA, 자, 수리PG입니다. 됐죠? 얘가 될 때, 이때는 CO2가 들어가는 거고, 이때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루비스코, 제거부가 효소에 속하는 루비스코. 자, 따라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 7번. 자, 켈빈의 실험을 이제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켈빈의 실험. 자, 켈빈의 실험은요, 켈빈 회로를 밝혀낸 거예요. 켈빈 회로. 자, 켈빈 회로. 여기에 CO2가 들어가서 RUBP가 PGA, 그냥 PGA로 할게요. 3PG인데 그냥 PGAL. G3P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도당 되는 과정. 자, 이거를 어떻게 밝혀냈느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클로렐라 넣어놓고 암실에다 뒀어. 암실에다. 그럼 클로렐라가 빛이 없으니까 배고프다. 광합성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클로렐라가 지금 꼬르륵 지금 막 배가 고파. 근데 이때에 우리의 켈빈, 예, 우리 비니 형님, 켈빈께서는 14CO2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14CO2를 주면서 동시에 빛을 줬어. 그랬더니 난리 났어. 우와, 신난다! 광합성 하는 거지, 이제. 14CO2. 그런데 하나, 둘, 셋 하자마자 이제 얼마 지나자마자 뜨거운 알코올에다 넣은 거야. 불쌍한 것들. 전부 다 고정이 돼 버렸어요. 네. 이들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멈추게 한 거야. 물질 대사 멈추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딱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네, 그냥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이쪽에다가. 자,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여기다 찍었어요. 여기다 막 찍었어. 원점. 그리고 나서는 전기에다 담궜어. 전기에다 담궜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질들이, 여기 있는 것들, 혼합물들이 전기액이 일로 전개되면서 1차 전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같이 가! 하면서 이제 멀리 가. 이건 이 전기액하고 친한 애들. 싫어! 가기 싫어! 이런 애들은 얘하고 안 친한 애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혼합물의 분리가 일어나요. 자, 여기까지가 1차 전개라고 그러고 1차 전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서 한 번 더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이게 2차원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이제 원점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리된 게 이렇게 오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또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1차원, 2차원. 됐어요? 1차 전개, 2차 전개 이렇게 되는 거야. 1차 전개, 2차 전개.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도 혼합물 아직도 있고 여기도 아직도 혼합물 있고 혼합물 있고 혼합물이 있는데 같은 전개액이면 의미 없습니다. 같은 전개액이면 또 똑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또 제일 많이 가고 얘는 또 조금밖에 못 가죠. 안 친한 애들이고 얘는 친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개액을 사용해야 돼요. 이거하고는 다른 전개액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또 혼합물들을 분리해 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혼합물들 중에 얘하고 친한 녀석들은 같이 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안 친한 녀석들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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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이 가 싫어 싫어 같이 가 자 이런 식으로 예, 또다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그 클로렐라에서 이제 있던 그 수많은 물질들이 한번 분리되고 또다시 또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X선을 감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사선을 감광할 수 있는 필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됐다. 그럼 그 물질을 조사했더니 얘야 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즉 14CO2를 넣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한테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쵸? 얘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14CO2가 들어가서 생긴 최초의 물질이 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삐빗삐빗삐빗삐빗삐빗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었더니 얘가 삐빗삐빗삐빗삐빗삐빗 아 최초로 생긴 게 PGA구나. 즉 3PG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또 하는 거야. 암실에 있던 클로렐라를 끄집어내서 14CO2를 주면서 빛에너지를 비추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을 준 거야. 조금 더 시간이 있었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나서 아까하고 똑같이 에잇 끓는 알코올에 딱 넣었더니 으아 억울하다 불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 고정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좀 더 시간을 길게 줬어. 그랬더니 좀 더 시간을 길게 준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또 1차 전개와 2차 전개를 해줬더니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방사선을 띠지만 여기도 방사선을 띠더라 이거야. 여기 찾아봤더니 뭐 DPGA 또는 뭐 PGAL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얘가 또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포도당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켈빈 회로의 중간 산물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기방사법을 이용한 켈빈의 실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기역 X선 필름에 감광된 물질은 당연히 그쵸 방사성 동위원소인 14C를 포함하고 있겠고요. 1차 전개하고 2차 전개는 같은 용매를 사용하면 안 되죠. 서로 다른 물질들을 혼합물을 분리해내야 되니까 다른 용매를 사용해야 되고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녹조를 고정하고 클로렐라 같은 녹조류를 고정해요. 어떻게 멈추게 하는 거지 물질 대사? 위실험을 수행해서 켈빈 회로의 산물의 생성 순서를 알아냈다. 이게 바로 켈빈의 실험입니다. 자, 이 켈빈의 실험이라든가 이 광합성 실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그 제가 수특에 가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개념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수특 가서 자세히 할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이 정도의 개념만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요. 뒤에 또 문제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8번은 요거는 뭐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거죠. 여기서 산소가 유래됐네. 18O2가 나왔어요. 그죠? 얘하고 얘 중에 얘 물에다가 18O를 입혔어요. 됐죠? 그랬더니 18O2가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는 CO2에다가 18O를 입혔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O2, 정상적인 O2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산소의 유래는 물로부터 일어났다. 1번 맞고요. 2번 그쵸? 3번 만약에 산소 발생량을 나타냈다면 Y축의 산소 발생량, 이 광합성 속도가 산소 발생량이라면 여기서 산소가 나와야 되죠. 물의 광분의 결과에 여기서 산소가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럼 다시 어두워지면 다 산소 발생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됐죠?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쵸?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여기서 명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빛이 있으면 CO2가 없어도 ATP와 NADP가 그쵸? 여기서 빛이 있으면 CO2가 없어도 ATP하고 NADP가 생긴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제 암반응에 이용한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 쉽습니다. 엽록수는 뭐 막 C, 그쵸? 첼라코이드 막이고요. RUB, PCO2의 결합. CO2의 고정이라고 그러죠?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니까 맞죠? 디귿, 막 A에서 비대에너지를 이거 전혀 상관없어. 이거 내막, 외막은 상관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죠. C죠, C. 그다음에 10번.
자, 켈빈의 실험 다시 한번 나왔네요. 켈빈의 실험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까 요 실험 있죠? 요 실험을 요거를 5초 만에 고정시킨 다음에 했을 땐 얘만 방사선을 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0초까지 얘네들 광합성 시킨 다음에 30초 멈추겠어. 30초 후에 고정시킨 다음에 했더니 얘도 얘도 방사선을 띠더라. 그러니까 14C가 얘한테도 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육탄당 인산,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분까지는 아직 포도당이 생기지 않았는데 5분하고 15분 사이에서 포도당이 생성되겠네요. 그죠? 14CO2가 들어가서 14CO2가 들어간 다음에 포도당이 생성될 때까지는 한 5분하고 15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 빗줄빗줄 시간이 길어질수록 축적되는 PGA? 아니죠. 얘가 축적되는 게 아니죠. 얘가 축적되는 게 아니라 회로입니다. 회로. 얘가 들어가서 얘 됐다가 얘 이렇게 회로죠.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틀렸고 2번 그쵸. 그다음에 3번도 맞죠. PGA, PGAL, 그다음에 육탄당 인산, 그다음에 요 과정 설명했어요. 포도당. 이 과정에서 이제 해당 과정에 역반응이 일어나죠. 그건 이제 심화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특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4번 맞고요. 5번 한 분자당 탄소 수분의 인산계수. RUBP 같은 경우는요. 탄소수가 5개, C5짜리고요. 바이포스페이트니까 인산기가 2개죠. 그 다음에 PGAL은 탄소수가 3개고요. PGAL, P 하나죠. 인산 하나죠. 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들어갑니다. 11번에 가는 이건 예전에 이제 유형부터 쭉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의 유형은 이렇게 이제 예전의 유형부터 쭉 2개를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이건 당연히 이건 아세틸 코에입니다. 이제 아세틸 코에 해가지고 이제 TCA 회로죠. 비교하세요. TCA 회로. 그다음에 이거는 역시 예전에 이제 PGA, 근데 이제 3PG고요. G3P.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켈빈 회로하고 TCA 회로 2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 보기는 상당히 쉽습니다만 요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히 2개를 지금 다 해서 옆에다가 보기를 리을, 미음, 비읍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물질이 뭔지 써주시고 이물질의 이름 써주시고 그다음에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 나오고 하는지 한번 복습 겸 해주세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요거는 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가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니까. 디귿은 나에서 사용되는 ATP는 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여기서 사용되는 ATP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거지. 마트 그라나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의 순환적 광인산에서 합성되는 산물은 나의 과정 A와 B에 사용된다. 순환적 광인산에서 요거잖아. 그래서 ATP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ATP가 쓰이는 곳은 어디야? 우리 벌써 연습했잖아요. 3PG에서 이때 ATP 쓰이고 RUBP 재생될 때 바이포스페이트 되니까 여기 A하고 B 맞죠? X를 처리하기 전보다 후에 재생되는 RUBP 양이 많아진다. X를 처리하면은요 기억에서 전자 전달을 차단하는 거야. 여기를 이동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전자가 전달이 안 돼. 전자가 전달이 안 되면 ATP도 안 만들어지고 NADPH도 안 만들어져. 그럼 이 과정이 안 일어나. 이 과정이 멈추게 되니까 당연히 재생되는 RUBP 양도 감소하게 되겠죠. 이건 틀렸고 디귿. Y를 처리하기 전보다 처리한 후에 Y를 처리해. Y는 니은에서 전자를 가로채. 여기서 전자를 가로채. 즉 NADPH한테 가야 될 일로 가야 되는 애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얘는 줄어들지. NADPH 양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NADP 뿔은 많고요. 그래서 이 값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NADPH가 많이 안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넘겨 주세요. 13번. 자, 13번을 보시면 어떤 식물에서 빛과 CO2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스트로마에서 NADPH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자, T2와 T1. 자, 누굴 묻죠? NADPH. 자,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져?
명반응. 빛이 있을 때 만들어져. 근데 여긴 빛이 없어. 앞에도 빛이 없었고 빛이 없어. 그럼 여기는 없는 거야. NADPH가. 근데 여기 빛이 있었을 때 여기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여기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거 봐서 아직도 합성되고 있는 중이니까 요때 좀 남아 있는 거야, 얘가. 열심히 쓰이고 있는 거야. T2일 때. 됐죠? 그래서 T2일 때가 많다. 맞습니다. 이은 O2 생성량은 그쵸. O2는 언제 생성돼? 빛이 있을 때 생성되죠. 따라서 빛이 있을 때 생성되니까 구간 2에서보다 많다. 맞죠? 지금 T3일 때 스트로마에서 G3P가 자, 이건 뭐냐면 당합성이 일어난다. 즉 켈빈 회로가 진행되고 있다. 당연하죠. 자, G3P가 6탄당 인산 포도당 인산으로 전환된다. 이건 당 합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포도당 합성되는 과정. 됐죠? 여기서 G3P가 포도당 합성되는 과정이니까 켈빈 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빛도 있고 CO2도 있으니까. 오케이. 14번 들어갈게요. 자, 인산화 과정입니다. 이거 인산화 과정인데 이거 어디서 봤던 거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도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면 여기가 막사이 공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 막에도 있어. 틸라코이드 막이면 안쪽으로, 그쵸? 틸라코이드 내부에다 수소를 넣어놓고 빠져나올 때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스트로마로. 자, 기억 엽록체에서 일은 엽록체에서 여기가 그쵸?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고요. 여긴 스트로마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엽록체에서는 기억 틀렸고 엽록체에서 2에서 1로의 엽록체에서 1로 전자전달계를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거야. 수소이온의 능동수송.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를 억제하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면 여기 전자전달계가 억제되면 그죠? 수소이온의 능동수송이 안 일어나. 수소이온의 능동수송이 안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막사이 공간이 되는 거니까 막사이 공간의 pH는 수소이온이 줄어드니까 pH는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따라서 억제하기 전보다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pH는 증가한다. 즉 수소이온은 감소하니까. 얘가 작동 안 하면 많이 이동을 못해서 감소하니까. 알겠죠? 이해가시죠?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보고 이게 미토콘드리아면 여기가 막 사이 공간이고 막 쌓이네. 수소이온이 막 쌓이네.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 막이면 틸라코이드 내부에다가 막 쳐넣네. 어이 좁아라! 그러면서 넣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해주시면 돼요. 수소이온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15번입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은 녹조류의 CO2 농도를 변화시켰어요. CO2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줄어들더라 이 얘기야. 누굴까? CO2 농도에 영향을 받은 게. 자, 그러면 뭐 RUBP하고 수리PG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여기 이 녀석 아니면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이 만약에 줄어들어서 거의 없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거의 이쪽으로 진행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얘는 축적되고요.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이 녀석은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되는 거예요. 3PG, 즉 PGA 또는 똑같은 말로 3PG죠. 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스트로마에 기억이 있다. 자, 이거 다 무슨 물질? 스트로마에 있는 물질들이야. 켈빈회로에 있는 물질은 전부 다 스트로마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맞고요. 디귿 RUBP가 3PG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는 RUBP가 이쪽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CO2가 들어갈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디귿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16번. 와우. 드디어 16번까지 정복을 했네요. 엥겔만의 실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루벨의 실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1에서 호기성 세균은 녹색광보다 적색광이 많이 모인다. 왜? 적색광을 많이 흡수해서 이 녹조류인 핵함은 적색광 많이 흡수해서 거기서 물의 광분해 광합성, 명반응 활발하게 일어나.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광합성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산소가 많이 발생해. 광분해가 많이 일어나. 니은 2에서 발생한 기체는
지금 여러분들 이에서 발생한 기체는요, O2입니다. O2는 물의 광분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비순환적 광이산화예요. 비순환적 광이산화.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이거 1과 2s 모두 광합성에서 O2가 H2로부터 유래되는 거 아니죠. 요게 바로 산소의 유래를 알아본 거야. 물에서 유래됐다는 거 알아본 거고, 요거는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정도를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반응, 암반응까지 해서 광합성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